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배움이 열리는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배움을 활짝 열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준비한 앞에 자료 1번을 화면에 띄워놨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 규경이 앞에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규경이가 앞에 화면이 잘 보인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잘 보이는 것으로 알고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우리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오늘 뭐 공부한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우리 지금 태환이가 얘기해줬는데 운영체제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자료가 운영체제랑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똑 생각 깨우기 진행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게 되면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지금 보러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볼까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난 동시에 실행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똑똑 생각 깨우기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해볼 건데 이 컴퓨터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지영이가 지금 손을 들어줬는데 컴퓨터가 지금과는 다르게 좀 덜 발달이 되어서 옛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금 지영이가 굉장히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덜 발달된 것 같은지도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눈치 빠른 지금 영환이가 손을 번쩍 들고 운영체제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가 오늘 운영체제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운영체제를 좀 추측을 했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운영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삑!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위에 파란 색깔 그림 OS라고 써져 있는 프로그램이 이번엔 계산기 차례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산기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지금 영환이가 얘기를 해주었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럼 여기 파란색이 지금 OS가 뭔지 알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건가요? 여기 OS가 운영체제인 거를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여기 지금 OS라고 써져 있는 건 운영체제를 의미하는 거고 이 운영체제가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럼 이 상황을 보니까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혹시? 지금 여기 미리가 번쩍 손을 들어줬어요. 미리가 얘기해 준 걸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혹은 다음 차례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실행시켜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OS가 실행시켜야 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빠르게 정리 다시 해서 자료 1과 자료 2가 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데이가 지금 막 빠르게 얘기해줬어요.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신혜가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인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해준 것처럼 운영체제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실행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 깨우기는 잘 정리를 해본 것 같고 오늘 배워야 할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뭘까요? 운영체제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굉장히 크게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운영체제 개념, 역할. 두 번째 뭘까요? 운영체제를 활용하여 컴퓨팅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쵸? 컴퓨팅 시스템의 자원.
효율적 관리. 좋습니다. 이 학습 목표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쑥쑥 생각 키우기죠.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운영체제는 뭐다? 그쵸?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켜주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실행시켜주는 거다.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삑 자료 3번을 보면서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기 전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먼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 건데요. 앞에 화면에 띄워 놓을 거예요. 일단 5분 동안 진행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선생님이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여유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신혜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자료 3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렵다고. 선생님이 클라우드에 정보사전을 올려놓은 거 알고 있죠? 그걸 참고해서 일단 이해를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일단 선생님이랑 함께 볼 때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보사전 일단 참고해보세요. 자, 5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아직 시간 부족하다. 아직 시간 부족한 친구들 없는 것 같아요.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운영체제 기능, 기억장치 관리가 있죠. 기억장치의 관리는 뭔가요? 한정된 용량의 주 기억장치 공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빠르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말할 틈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음 기회에 또 노려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 관리가 있어요.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는 뭘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우리 태환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프로세스는 네, 그렇죠. 실행 중인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간을 할당하거나 시작과 종료를 관리해주는 거. 그렇죠.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를 관리해주는 게 이제 프로세스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환이가 아주 잘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입출력 장치 관리도 한번 볼까요? 좋아요. 우리 대윤이가 한번 이번엔 얘기해볼까요? 운영체제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같은 장치들을 원활하게 사용해주기 위해서 동작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지금 얘기를 아주 쉽게 잘 해주었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대윤이가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파일 관리를 한번 봅시다. 파일 관리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우리 지영이가 또 손을 들었는데 파일 관리는 이걸 보니까 우리가 코딩할 때 파일 입출력 했던 게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그 안에서 다른 여러 파일들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저장하고 삭제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관리해주는 게 이제 파일 관리라고 지영이가 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의 개념과 역할을 잘 살펴본 거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실전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배움 실천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상황 속에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혹은 핸드폰 사용할 때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했던 경험이 있나요? 다들 있었다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네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거나 스마트 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자료 4번을 보면서 일단 스마트폰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스마트폰의 자원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설정 앱을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을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스마트폰 가지고 오라고 했죠? 좋아요. 그 가지고 온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설정 앱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거나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을 별도로 설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설치할 때에는 안드로이드 쓰는 친구들은 그쵸,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앱스토어에서 시스템 정보 앱을 설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 데이는 벌써 완료를 했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첫 번째 방법으로.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스마트폰 자원 현황 관리는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블록타임 재어서 10분 정도 쉬어갈 건데 그 쉬는 시간 동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 또 다른 활동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마무리 못했던 친구들은 잘 마무리했나요, 혹시? 네, 좋습니다. 다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배움 실천하기 하나만 하고 끝나면 너무 아쉽죠. 두 번째 배움 실천하기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어떤 배움 실천하기를 할 거냐면 작업 관리를 사용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자원 현황과 용량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활동을 할 건데, 여기 자료 5번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보고서 양식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미 올려놓았으니까 올려놓은 거 확인해서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다 작성한 다음에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올리고 여러분의 정보 배움 노트에도 추가를 해놓으면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거는 이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산출물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좀 유의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스로 평가하고 동료 평가하고 선생님 평가 세 가지가 토탈 진행이 돼서 총점으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어야 하고요.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본인 것만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료 평가한 것도 같이 업로드를 해주어서 그 두 가지를 선생님이 모두 다 평가할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보고서 작성한 거 올리기, 그리고 동료 평가한 거 올리기, 자기 평가한 거 같이 올리기, 이렇게 해서 총 두 가지 기억해서 포트폴리오 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움 실천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지금 느낌표 깃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자료 5번을 활용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게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함께 얘기하지 않을 거고, 4번만 우리 함께 얘기를 해볼 겁니다. 4번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할 때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는 어떻게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발표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대윤이가 손을 들었는데 얘기해볼까요? 대윤이는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놓을 것 같다, 연동시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또 더 얘기해볼까요? 우리 미리가 손을 들었는데 iOS를 쓴대요, 미리는. 근데 iOS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앱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는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고서 정리한 것까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요약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인지적 영역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1번 문항 잠시 생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있어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적 영역을 모두 고려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인지적 영역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업 중 사용한 단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었을 때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정보 사전을 활용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기초적인 단어를 이해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발전된 더 심화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인지적 영역이 발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주어진 과제를 빠르게 완료한 학생에게는 추가 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과제 안에서 인지가 발달한 학생에 있어서 배움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던 설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배움 실천하기 단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배움 실천하기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받아들인 지식을 머릿속에 단순히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도 적용해 봄으로써 파지와 전이가 잘 일어나게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나아가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 수업에서 자신의 강점이 드러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2번 문항 제 수업을 잠시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가 가진 강점을 잘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강점과 학생주도 학습을 잘 한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과 다양한 발문을 했던 부분이 저의 강점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짝활동을 진행했다는 것 또한 저의 강점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학생주도 학습을 잘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 배움 노트를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어서 그냥 할게요. 학생주도 학습을 잘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강점이 잘 드러났던 부분은 학생들의 정보 배움 노트를 작성하도록 한 것과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를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번 수업에 대해 수업 나눔을 할 때 동료 교사가 어떠한 부분을 비판할 것 같은지 말해보고 이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3번 문항 잠시 생각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대한 나눔을 할 때 동료 교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때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에 대하여 비판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선생님, 우선 비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선생님이시라면 이와 비슷한 수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조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저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 혼자서 선생님의 조언과 저만의 방법을 생각한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타 학교의 동교과 선생님들에게도 조언을 한번 구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동료 교사에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